네, 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오랜만에 사과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나무는 부사 사과나무고요. 이제 심은 지 8년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2년생짜리 전목묘를 심었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10년생짜리가 돼갈 텐데, 지금 꽃이 피려고 이렇게 봉오리가 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날이 굉장히 따뜻해서 싹이 막 올려오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굉장히 지금 춥습니다. 여기 충남 예산이고요. 예산사가 유명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예산 사과 명성에 맞게 저도 사과를 좀 키우고 싶어서 8년 전에 이렇게 부사 2그루를 심고 이렇게 잘 수확을 해서 먹고 있는데, 갈수록 사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기후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25도까지 올라가더니 오늘은 뭐 거의 영하 2도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굉장히 추운데, 이게 냉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직 꽃이 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이제 얘네가 이제 활짝 펴 오르면서 이제 4월 초중순이면 꽃이 이제 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저쪽에 보시면 매화꽃은 지금 한참 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긴 눈도 왔습니다. 충남 예산에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 사과는 꽃 필 시기에 이 냉해를 입으면 열매가 잘 맺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큰데,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충 해방제도 이제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사과나무는 이 최근 들어서 기후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좀 온난화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충남 예산도 이제 굉장히 사과 키우기가 어려운 기후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병충 해방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반병도 생기고, 뭐 또 나방 그런 또 벌레들이 와서 또 다 알까고 벌레들이 갉아먹고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는데, 이 병충해 방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또 다시 한번 또 다 마음을 가다듬고 병충해 방제를 잘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수독할 시기는 아닙니다. 예, 지금 미리 만약에 수독을 했다가 하면 기계유제를 겨울에 해서 이 나무에 이제 살고 있을 깍지벌레들이나 이런 애들을 이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하는 이제 이런 기계유제 정도를 먼저 해주고, 이제 살균제 살충제는 지금 해주면 안 돼요. 꽃 피기 전이기고 꽃 필 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제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될까? 저도 이제 농약방 가서 이제 상담을 하죠.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써왔죠. 예방제가 있고 치료제가 있어요. 예, 예방제가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도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옵니다. 특히 이제 살균제들은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글씨로 살균제라고 써 있고, 밑에 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사라고 돼 있는 게 있고 그래요. 살균제 사. 이게 이제 예방제냐 치료제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상담을 받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고요. 이건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워낙 이제 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줄 거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면부터 이제 방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꽃이 피는 시기에는 꿀벌들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농약을 해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주지 않고 꽃이 활짝 폈을 때 해주면 안 되고요. 지금도 안 됩니다. 지금도 해줄 시기는 아니고, 꽃이 피고 이제 결실이 될 때, 꽃이 이제 다 지고 나서 결실이 될 때, 그때부터 이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이제 병충해 방제를 거의 2주 간격으로 해주면 되는데, 예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농약처럼 이 초반에는 예방제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치료제를 주는 것보다 예방제를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히고 이럴 때 이제 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진딧물. 예, 진딧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살충제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예, 반드시 살충제를 같이 해줘서 초반에 이 진딧물 피해를 없애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주말농부다 보니까 사실 살균제 따로 살충제 따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뭐 토요일 날은 뭐 살균제를 해주고 일요일 날은 살충제를 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도 있지만, 뭐 정 여건이 안 되면
살균제, 살충제 섞어서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줘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고온 현상이 생기다 보면은 갈반병이 많이 생겨요. 점들이 많이 생기는 잎들이 생기는 거죠. 또는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잎들이 제대로 끝까지 매달려 있지 못하고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사과가 작고 당도가 확 떨어지는, 사과는 매달려 있지만 잎이 없어서 제대로 당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사과는요, 잎이 싱싱하게 수확할 때까지 남아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동안 저도 경험을 해보면 사과 잎이 떨어지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사과 맛도 떨어지고 알도 마지막에 작아지고 착과도 착색도 잘 안 되고 굉장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잎을 살리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충들은, 예, 이제 벌레들이 먹는 거는 사실 이제 사과를 갉아먹죠. 사과에 이제 나방류들이 침을 놓고 거기다 애벌레를 까고 그 애벌레가 이제 안에서 갉아먹어서 썩게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사과 안에 이미 그런 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충제를 뿌려도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는 벌레들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굉장히 애를 먹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따서 멀리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요, 벌레가 나와서 또 다른 과일로 이동해서 또 갉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최대한 그렇게 이제 방제를 해주되 도저히 안 될 정도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따서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멀리 갖다 버리는 게 좋아요. 안 그러고 계속 매달려 놓으면 주변까지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충해 방제는 1년에 한 몇 번 하게 되느냐, 전에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1년에 12번 13번 했어요. 그게 왜 12번 13번이냐면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히는 시기부터 해서 수확하기 한 달 전까지 해주거든요. 이 수확 바로 전까지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역계산해서 보면은 한 12번에서 13번 2주 간격으로, 예, 그렇게 나오는데 2, 3년 전부터는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거의 이제 6월 이후부터는 거의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해줬던 것 같아요. 해주고 가도 계속 또 새로운 병균이 생기고 또 새로운 벌레가 와서 또 갉아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확량이 뭐 반타작도 못하는 거예요. 100개가 열리면 50개도 못 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농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데 사과 농사가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올해 사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해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 경북의 사과 주산지인 안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산불이 많이 나면서 이 사과나무 피해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사과 이 수확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올해 아마 사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는데, 뭐 그런 안타까운 현황도 있지만 또 분명히 기후 때문에라도 이런 멀쩡한 정원에서 키우는 나무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사과 나무 키우는 거 바싹 신경을 좀 쓰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꽃이 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날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고 춥지만 또 이제 곧 기온이 올라가면 이 꽃이 금방 필 거고, 다만 꽃이 피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이런 날씨가 오질 않길 바라야죠. 뭐 그럴 때는 뭐 어쩔 도리가 없죠. 그건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고, 꽃이 피고 난 다음부터는 이 결실이 돼서 열매가 맺힌 다음부터 이제 소독을 하기 시작할 텐데, 그거 맞춰서 이제 방제를 준비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지금 살균제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살충제, 살균제를 같이 최소한 3종류를 사라고 저는 권장드립니다. 저도 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특히 벌레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균도 그렇고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 죽질 않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다른 약재로 뿌려줘야 잘 방제도 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를 좀 섞어서 해야 되고, 첫 소독은 꼭 열매가 맺힌 다음에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웃거름은 이미 겨울에 져서 지금은 안 줍니다만은 유박도 줬고, 뭐 그냥 일반적인 NK 복합비료도 같이 뿌려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좀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뭐 퇴비를 좀 주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키우면 뭐 그나마 또 올해도 사과 수확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운데 홍로를 하나 심었어요. 얘도 싹이 나오는지 한번 가서 볼까요? 지난 가을에 심은 건데 얘도 이제 이렇게 싹이 나오네요.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데, 제가 이 홍로는 4년생입니다. 얘는 보통 9월 달에 수확을 해서 먹는, 제일 먼저 수확해서 먹는 사과인데 보통 추석 때쯤 먹기 위해서 미리 먹으려고 하나 심은 건데, 얘도 잘 키워서 한번 가지 유인도 하고 해서 한번 또 계속 키워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제가 사과나무 키우는 것도 저는 과수원처럼 키우질 못합니다. 저도 정원에서 키우기 때문에 전문 농사꾼도 아니고 그냥 정원에서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확량을 목표로 가지치기와 병충해 방제, 또 웃거름 주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정원에서 이 정도 키우면은 잘 수확해서 먹을 수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수원처럼 하기에는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수확량도 적어지고, 저는 어느 정도 수확량을 좀 담보를 해야 되잖아요. 한두 그룹밖에 안 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통 한 그루에서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씩은 수확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한번 목표를 잡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사과나무 키우는 것도 계속 앞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